환자를 볼 때 제가 보면 아토피 피부염이 아니고 다른 질환인데 피부가 가려운 질환들이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어 2 년, 3년 또는 어렸을 때부터 계속 가려운 경우 어 가려움증을 유발하는 다른 피부 질환이 있는데 본인이 아토피 피부염이라고 생각을 해서 평생 치료를 받은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아토피 피부염이라고 우리가 진단하려면 어떤 증상이 있어야 하는지 3 가지 증상은 꼭 있어야 되거든요. 그 증상이 뭔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서울대병원을 비롯해서 병원에 가시면 아토피 피부염이 있을 때 어떤 치료를 하고 있는지 하시게 되는지에 대해서 그 원칙 치료 원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토피 피부염은 3 가지 특징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특징은 가려움증이에요. 만성적인 가려움증이 있고 피부가 가렵지 않으면 아토피 피부염이 아닙니다. 물론 가려움증의 정도가 경미할 수도 있고 아주 심할 수도 있지만 가려움증은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피부 장벽이 많이 망가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피부 장벽이 망가지면 피부에 있는 수분이 밖으로 도망가서 피부에 수분이 많이 부족해지기 때문에 피부가 건조합니다. 그래서 아토피 피부염의 가장 큰 2 가지 특징은 가려움증하고 피부가 심하게 건조한 이 2 가지 특징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요 2 가지 특징이 있는 병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3 번째 특징이 되게 중요한데 3 번째 특징은 저 밑에 나올 겁니다. 3 번째 특징은 특징적인 피부 발진이 있어요. 아토피 피부염에서 보이는 특징적인 피부 발진이 있습니다. 그래서 피부가 가렵고 건조하더라도 아토피 피부염에 나오는 연령에 적합한 아토피 피부염의 연령에 따라서 피부 발진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아토피 피부염의 특이한 아토피 피부염에 합당한 그런 피부 발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3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아토피 피부염으로 진단하는데 그냥 가렵기만 하고 피부가 건조하다 그래서 아토피 피부염으로 진단하시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화폐상습진 피부에 동글동글한 그런 발진이 진물이 나는 발진이 생기는 화폐상습진이라는 게 있는데 굉장히 가렵고 굉장히 피부가 건조하지만 우리가 아토피 피부염의 특징적인 피부 발진이라고는 할 수 없는 그런 발진이 생기기 때문에 화폐상습진은 아토피 피부염이 아닌데도 화폐상습진이라고 진단받지 못하고 어떤 병원에 갔더니 "아토피 피부염이라고 그러더라." 그래서 아토피 피부염이라 생각하고 치료받고 또 나중에 결혼해서 '우리 아기가 또 아토피 피부염이 생기면 어떡하지?' 이런 쓸데없는 하지 않아도 될 걱정도 하시는 분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아토피 피부염 피부 증상이 어떤 건지도 오늘 잘 배워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토피 피부염 증상은 이 가려움증과 피부 건조증이 동반된 만성 염증성 피부 질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굉장히 흔한 발생 빈도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어린이의 15%에서 많으면 20%더 많이 보시는 분은 30% 까지도 보는데 만약 20%다 그러면 아이가 10명 있으면 그중에 2 명, 그러니까 5 명에 1 명 꼴로 아토피 피부염이 생기기 때문에 굉장히 흔한 피부병이죠.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레지던트 할 때는 거의 40년 전에는 아토피 피부염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토피 피부염이 급속하게 발생 빈도가 하는 하고 있는 그리고 증가한 그런 피부 질환이거든요. 제가 지난 시간에 이 비욘디에서 아토피 피부염의 발생 원인에 대해서 4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그중에 2 번째 환경적인 요인이 중요한데 예를 들어 공해 물질, 알레르기 유발 물질 또 식품의 첨가물 또 애완견의 털 이런 것들이 과거에 비해서 너무나 많아지고 또 특히 애완견은 옛날에는 절대로 집에서 키우지 않았죠. 요즘에 애완견이나 고양이 털 이런 것 때문에도 아토피 비염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행인 거는 제가 서울대병원 피부과에서 환자를 봐도 대부분은 증상이 그렇게 심하지 않습니다. 물론 아주 심해 가지고 서울대병원까지 찾아오신 분도 상당히 많지만 대부분은 증상이 그렇게 심하지 않아서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고생은 하지 않고 또 다행스러운 거는 1-2 살에 인제 시작이 되다가 또 서너 살이면 저절로 좋아지는 그런 경향을 보이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토피 비염 빈도는 많긴 하지만은 증상이 경미하고 또 빨리 좋아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서 생각보다는 그렇게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되지만, 그렇지만 굉장히 심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좋아지지도 않고 성인까지 계속 그 증상이 지속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분들은 삶의 질이 별로 좋지 않죠. 그렇죠? 너무 가렵기 때문에 밤에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베개, 이불 이런 게 하도 긁어 가지고 피가 나서 어 유혈이 낭자하다고 그럴까? 그건 너무 좀 과장된 표현이지만, 아무튼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학생이면 이제 시험 공부도 하고 집중을 해야 되는데 가려워서 집중이 안 되니까 공부도 잘 안 되고, 어 밤에 잠도 잘 못 자고, 그러다 보니까 인제 '왜 내가 이런 병에 걸렸나.' 하니까 인제 우울해지고 해서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그리고 가려우니까 약간 신경질적이 되고, 또 자꾸 가렵다고 하고 신경질을 부리니까 주위에 있는 식구들도 잘 그걸 잘 받아들여 주면 좋겠는데, 식구들도 잘 안 해 주면은 인제 가정 불화도 생기고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토피 비염은 잘 치료를 해서 가려움증을 없애주는 게 첫 번째 어 목적이고,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두 번째는 이 피부가 건조해서 가려운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피부가 건조하지 않게 하려면 피부 장벽을 튼튼하게 하는 어 그런 생활 습관을 유지해야 된다 하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고요. 어 아토피 비염의 이제 증상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인제 특징적인 피부 발진이 있는 겁니다. 제가 아까 시작할 때 말씀드렸죠. 피부가 가렵고 피부가 건조하다 그래서 전부 아토피 비염이 아닙니다. 뭐 예를 들어 화폐성 습진이 있는 경우도 가렵고 건조하지만 아토피 비염은 아니거든요. 그런 피부 질환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피부에 발진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나이에 따라서 발진의 형태가 좀씩 달라요. 그래서 2세 이하, 두 돌 이하의 어린이가 아토피 피부염이 있을 경우에, 두 돌 이하의 어린인데 어 굉장히 가려워하고 밤에 잘 때 가렵고 많이 긁고 피부가 건조해서 거칠거칠한데 2살 이하다. 그러면 피부에 염증이 생기는 경우에는 주로 얼굴에 염증이 생기고, 또 팔다리에 염증이 생기는 경우에는 이렇게 접히는 쪽 바깥쪽에, 팔다리는 또 이 무릎 앞쪽으로, 팔다리의 바깥쪽에 인제 붉은 습진이 생기죠. 얼굴에도 붉은 습진이 생기는데, 그게 인제 급성기 습진 모양입니다. 급성기 습진 모양이라는 거는 붉은색도 진하고, 또 심하면 진물이 흐르는, 아주 붉고 이제 심하면 진물이 흐르는 그런 급성기 습진의 모양을 띠는 것이 인제 2세 이하의 어린이의 아토피 피부염의 특징적인 피부 발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2 세부터 청소년기까지는 2세 이하의 피부 발진과는 양상이 많이 다릅니다. 2 세가 넘어가면은 어 얼굴은 잘 안 생깁니다. 얼굴이 인제 침독이 생기는 것처럼 이렇게 붉고 진물이 나고 이런 증상은 잘 안 보이고요. 청소년기 인제 초등학생 이때까지는 아토피 비염이 계속 지속된다면 팔다리에 이렇게 접히는 부위, 이걸 우리가 오금 부위라고 그러잖아요. 팔의 이쪽하고 무릎 뒤쪽에 접히는 부위, 이는 오금 부위에 가 가려운데, 거기가 국소적으로 가려운데 피부가 자꾸 긁으니까 두꺼워져요. 그걸 우리가 피부가 두꺼워지는 걸 태선화 현상이라고 하는데, 태선화된, 두껍고 진물은 잘 안 납니다. 근데 손톱으로 박박 긁게 되면 이제 피가 날 수는 있는데 어 음 그리고 붉은색도 많지가 않아요. 그런 거를 우리가 만성형 습진 증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2 세부터 청소년기 사이에는 팔다리에 접히는 부위에 국한되고, 또 피부가 그 부위가 두꺼워지고, 어 그다음에 급성 습진과 달리 만성 습진의 형태를 띈다,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보통은 2세 이하의 2 세나 서너 살 때 좋아지는데 청소년기까지 갈 수도 있고, 극히 일부에서는 어른이 될 때까지 아토피 비염이 계속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인기 아토피 비염은 얼굴인데 2세 이하의 얼굴이랑은 달라요. 2세 이하의 얼굴은 침독 난 것처럼 얼굴이 아주 썩나게 붉고 심하면 진물도 나지만, 성인기에는 그냥 만성 습진 형태입니다. 피부가 약간 두꺼워지고 자꾸 긁었기 때문에 염증 후 색소 침착이 나서 좀 얼굴이 이 약간 갈색으로 어 지저분하게 색소 침착이 있고요. 그리고 피부가 건조하고 가려워지는 그런 만성 습진
병변이 얼굴에 있고 또 목에도 있고요. 또 접히는 부위 청소년기와 마찬가지로 팔다리의 오금 부위에 만성 습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에 따라서 과연 내가 성인이라면 접히는 부위, 목 이런 데 피부가 두꺼워지고 가려운 피부 발진이 있는지, 그렇지 않은데 그러면 아토피 비염이 아닐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그리고 학생인 경우에 팔다리 주로 접히는 부위에 어 피부 발진이 있는지, 이상하다. 나는 접히는 부위 반대쪽인 이런 편침 쪽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바깥쪽에 피부 발진이 동글동글하게 있으면 그건 아토피 비염이 아닐 가능성이 많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아토피 피부염의 또 한 가지 큰 특징이 아토피 행진이라는 게 있습니다. 행진이 영어로 인제 march거든요, march. 그래서 아토픽 march라고 하고 아토픽 행진이라는 건데 별로 좋은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토피 비염도 이게 제1형 알레르기 반응이거든요. 그래서 알레르기 반응으로 피부가 생기는데 다른 제1형 알레르기 반응의 병이 호흡기에 오는 것이 인제 천식이고, 또 코에 오면 이제 비염이 알레르기성 비염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피부에서 코를 와 또 이 호흡기에도 알레르기 질환이 생기는 거를 우리가 아토픽 행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증상이 있죠. 그래서 아토피 비염은 세 가지 중요한 증상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 첫 번째가 굉장히 가려운 증상, 가렵다. 두 번째는 피부가 건조하다. 그건 피부 장벽이 망가져서 그렇고, 세 번째는 피부에 발진이 있는데 연령별로 나이별로 특징적인 피부 발진이 있기 때문에 이 발진과 적합한 연령대에 적합한 피부 발진이 있어야 아토피 피부염이라고 우리가 확실히 진단할 수 있는 거지, 이 피부 발진의 양상이 다르면 아토피 피부염이 아닐 가능성이 많다 하는 것을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고, 오늘 강의 들으신 분이 나 좀 다르다 하면은 피부과 전문의를 찾아서 아토피 비염이 맞는지 아니면 다른 피부 질환인지 한번 진찰을 받아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아토피 비염에서 인제 병원에 가시면 치료를 받게 되는데, 치료의 기본 원칙은 이게 세 가지 증상 중에 첫 번째 가려움증. 가려움증이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일상생활을 어렵게 하기 때문에 가려움증을 빨리 멈추게 하는 것이 첫 번째 치료 목표입니다. 가려움증이 생기는 이유는 피부에 염증이 생겨서 가려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염증을 억제하는 그런 치료를 먼저 해서 가려움증을 바로 완화시켜서 더 이상 긁지 않게 해 주는 게 첫 번째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피부에 염증이 생기는 이유는 피부가 건조해서 그래요. 피부가 건조해지면 염증이 생기거든요. 피부가 건조한 이유는 피부 장벽이 망가져서 잘 형성이 안 돼서 그렇다. 제가 지난 시간에 우리 아토피 비염의 원인과 악화 원인, 발생 원인과 악화 원인에 대해 드렸을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피부 장벽을 정상화시키는 그런 치료를 해 줘야 되는데, 요거는 약으로 하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인제 이거는 생활 습관 속에서 보습 크림을 많이 바르고, 또 몸을 닦는 목욕 습관, 또 환경 조절 이런 거를 통해서 피부 장벽을 정상화시키면 피부가 덜 건조해지고, 덜 건조해지면 염증이 완화되고, 그러면 염증이 완화되면 가려움증도 장기적으로는 좋아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병원에 왔는데 막 심해 가지고 막 긁고 있을 때는 우리가 약을 써서 가려움증을 완화시키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병원에 오시면 첫 번째 치료 방법은 바르는 약입니다. 스테로이드 연고, 우리 어머니들이나 많은 분들이 스테로이드 연고에 대한 알레르기가 있어요. 스테로이드 연고 싫다 이런 분들, 제가 서울대병원 피부과에서 환자 진료하면 상당히 많으시고요. 또 어떤 "싫다." 이런 소리는 안 해도 제가 처방을 하면 다음 외래 시간에 오셨는데 별로 안 좋아지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약 잘 바르셨습니까?" 그러면 "스테로이드 연고를 해서 안 발랐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스테로이드 연고에 알레르기, 스테로이드 연고 바르면 큰일 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우리 피부과 전문의가 스테로이드 연고를 처방할 때는 신경을 많이 씁니다. 이게 피부가 얼마나 심한 염증이 있는지, 그리고 스테로이드 연고를 바를 부위의 피부가 얼마나 얇은 부위의 피부인지, 이런 걸 다 고려해서 적당한 강도의 스테로이드 연고를 처방을 하고, 어
1-2주 후에 피부의 염증도 좋아지고 가려움증도 좋아지면 스테로이드 연고가 아닌 스테로이드 성분이 들어가 있지 않는 다른 염증을 억제하는 연고제로 바꿔서 처방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부작용이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 항상 신경 써서 관찰하고요. 그래서 피부과 전문의가 처방하는 스테로이드 연고는 피부과 전문의를 믿으시고 안심하고 지시에 따라서 바르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스테로이드 연고나 칼슘유린 억제제 연고를 보통 바르시게 되고, 그다음에 바른 약으로 충분하지 않다 이렇게 판단되면 이제 먹는 약을 처방을 하죠. 그래서 가려움증이 있는 경우에는 가려움증을 억제하기 위한 항히스타민제나 뭐 다른 계통의 가려움증 억제 약을 처방하기도 하고요. 염증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이제 스테로이드 연고로 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제 면역 억제제, 사이클로스포린 같은 건 면역 억제제를 쓰기도 하고요. 또 아토피 비염의 염증을 유발하는 중요한 물질이 인터루킨 4라는 물질입니다. 이 물질이 아토피 비염의 피 속에 많이 증가해서 그것이 어 이 작용을 해서 가려움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이 인터루킨 4가 작용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항체를 어 개발해서 약으로 나와 있어요. 물론 주사약입니다. 그래서 주사를 맞으면 그 약 이름이 듀플리맵이라는 건데, 이거를 어 이제 몇 주 간격으로 맞으면 가려움증이 굉장히 잘 지져서 그리고 부작용도 그렇게 많지 않고 상당히 요즘 많이 쓰는 약이 주사 치료제인데, 어 문제라기보다도 좀 불편한 점이 있어요. 첫 번째는 주사니까 병원에 와서 맞으셔야 됩니다. 2주 내지 4 주에 한 번 병원에 와서 맞으셔야 되고, 한 번 맞아서 되면은 뭐 한 번 맞겠는데 2 주 4주 간격으로 5 번 10번 이렇게 어 유지하려면 그렇게 맞으셔야 되고, 또 약을 끊으면 재발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맞을 땐 좋은데 약을 끊으면 다시 재발하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가장 환자분들이나 보호자분들이 인제 안 맞겠다고 하시는 이유가 비싸요, 약값이. 그래서 어 몇십만 원 이상 하기 때문에 한 번 주사 맞는데 그런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렇지만 아토피 비염은 삶의 질을 많이 이제 나쁘게 하는 그런 문제고, 가려운 거는 아픈 것보다도 더 견디기 사실 어렵습니다. 밤에 잠도 잘 숙면을 취할 수가 없고. 그래서 그리고 아토피 비염은 인제 나이가 들면 인제 저절로 좋아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예 1-2년 몇만 인제 잘 치료하면 고때만 잘 넘기면 이제 저절로 좋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어 여러 가지 좋은 치료법이 요즘 많이 나왔기 때문에 '치료를 적극적으로 받는 거가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아토피 비염의 증상과 치료에 대해서 인제 원칙적인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그럼 피부 장벽을 튼튼하게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이거는 약으로 피부 장벽을 튼튼하게 하는 약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생활 속에서 우리가 피부 장벽이 손상되지 않고 손상된 피부 장벽을 다시 정상화시킬 수 있는 방법들, 보습제를 어떻게 바르느냐, 또 목욕은 어떻게 하느냐, 또 우리 환경은 어떻게 조절을 해야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다음 주에 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